윤 전 총장 대선 가도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장모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이 재수사에서 이전 경찰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거죠.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이 1차 수사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이제 윤 전 총장이 부활을 했던 시기잖아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특검 들어가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싸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도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역대급 세력을 투입했죠.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총장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과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본인의 의혹 사건은 어떤 사법적 결말을 맺게 될까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26일 고향 친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꽤 논란을 빚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 의원이 이 말을 전하자 여권에서 비판이 빗발쳤죠.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때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정치를 시작하고 첫 발언이 검찰 수사 부정이냐,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자의적 편견과 예단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진석 의원은 6월 10일 돌연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 한 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본의 아니게 윤 전 총장에게 큰 부담을 주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향 친구가 호기롭게 말을 전했다가 부랴부랴 해명과 사과를 한 건데요. 그래야 할 정도로 이 발언이 대중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패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끝에 반문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싸는 발언을 했다 하니 윤석열도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을 이른바 대변인으로 임명해서 언론과의 접촉 통로를 단일화합니다. 자칫 정진석 의원 경우처럼 자신의 발언이 여과 없이 전달돼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에 10원 한 장 구설은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윤 전 총장에게 장모 사건이 만만찮은 검증 과제로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총장은 평생을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단죄해온 뼛속까지 특송검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처가 부정축제와 비리 의혹은 강골 검사가 정작 자기 가족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서는 눈 감아온 것 아니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역대급 세력을 투입했죠. 가혹할 정도로 파헤치는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유죄를 받을 경우 윤 전 총장의 내 식구 감싸기 의혹이 커지면서 그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쳐온 강직함의 이미지 또한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 대선 가도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장모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 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지난해 11월 기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탄핵 혐의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라는 가볍지 않은 범죄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의정부 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31일이었죠.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전한 윤 전 총장의 10원 한 장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바로 이 검찰의 구형을 들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결과마저 부정한 채 장모를 일방적으로 비호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인 7월 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2015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장모 최 씨는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최 씨만 빠진 겁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 씨는 2억 원을 내고 5억 원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동업자에게서 받은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를 제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최 씨만 빼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고 수사 지휘를 한 검찰 또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이었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고발을 했고 재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이 재수사에서 이전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장모 최 씨가 소유한 건물 대출의 채무자가 요양병원 법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장모와 의료재단이 정말로 관계가 없고 단순한 금전대여 관계라면 왜 내 건물에 담보로 잡혀서 승은 의료재단 이름으로 대출을 해줬겠어요. 그 액수가 무려 17억 원. 강력한 정황이 하나 나왔고요. 둘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언니의 남편 윤 전 총장 동서죠.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납니다. 셋째, 장모 최 씨가 제시한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던 동업자가 그 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필적 감정한 결과 실제 필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이제 윤 총장 장모 쪽에서는 그걸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동업자는 당시 내 도장은 의료재단에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몰래 찍은 거다.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거죠. 첫 수사에선 안 나왔던 새로운 정황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검찰 재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한 뒤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 끝에 새로운 정황을 찾아내 기소와 구형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이 1차 수사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수사 결과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더해 장모 최 씨가 기소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가 지난해 3월 최 씨와 동업자 안아무개 씨, 최 씨의 지인 김아무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앞에서 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보다 8개월 앞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공매받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 34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위조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 역시 애초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엔 최 씨는 기소되지 않고 동업자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검사 사위를 둔 최 씨는 빠지고 동업자만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도 한 2016년, 17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윤 전 총장이 부활을 했던 시기잖아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특검 들어가면서 화려한 부활. 이 사건에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김아무개 씨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겁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모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 윤 전 총장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2개의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법조 카르텔 등 옵티머스 비호 세력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낱낱이 그 실체를 밝히고 기소하라.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여권에선 환영한다, 이런 반응과 면죄부정 수사 아니냐 주장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 증거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겠죠.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다.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처가 식구와 본인이 동시에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본격 정치 선언과 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 된 건데요. 실은 이 사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대선 주자 윤석열 검증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출신이죠. 윤 전 총장 쪽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를 두고 일부에선 윤 전 총장이 장모 재판의 후폭풍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 참여 선언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미리 정치 참여 선언을 해야 설령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재판 결과에 정치적 해석의 그림자를 드리워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과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본인의 의혹 사건은 어떤 사법적 결말을 맺게 될까요?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의 의혹에 대한 첫 검증의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